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세계 통화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러나 유로화는 법정 통화입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중국이 CBDC를 내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CBDC, 곧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CBDC 대열에 미처 참여하지 못하는 미국이랬거나 다른 나라들은 아마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CBDC에 대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법정 통화, 그리고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리고 민간 사이드의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엎치락치락하는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겁니다. 우선 법정 통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법정 통화 중에서 세계 최대의 통화는 어느 통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달러라고 생각하실 텐데 달러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일까요? 또 하나, 엔화가 지금처럼 끝없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지난 2007년서부터 올해 1위까지 세계 4대 주요 통화에 대한 발행량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세계 최대 통화는 EU의 유로화입니다. 여기 블루 색깔로 표시된 게 EU의 유로화인데 유로화는 이미 9조 달러 이상의 규모가 시중의 유동성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 그래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4개 통화 가운데 곧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같은데 가장 발행량이 많았던 통화는 위안화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맞아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팬데믹 사태에 따른 서민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부양책을 쓰면서 통화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코로나 봉쇄 정책을 쓰면서 전혀 통화 발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통화량이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가장 발행량이 많았던 중국의 위안화가 오히려 4개 통화 중에서 가장 발행량이 적어졌습니다. 즉 돈을 가장 안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았고 다음에 미국이고 다음에 일본이었으며 중국은 지금은 거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통화 가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엔화가 끝없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해답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일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직도 통화 팽창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만 마이너스 금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중금리의 대표격인 10년물 국채금리도 일정 수준에서 금리를 억눌러 온 YCC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YCC 정책이라는 건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사주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성을 무제한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통화 팽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통화 팽창이 심하면 우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엔화의 환율이 치솟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 통화 팽창이 심하면
국내의 통화 발행량은 계속 늘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그래프에서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2021년 이후에 일본의 엔화는 계속 통화 발행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이너스 금리와 YCC 정책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시중의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거꾸로 통화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그만큼 엔화 자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는 5%를 넘어선 지 오래고 시중금리만 하더라도 20년물, 30년물 혹은 단기물 대부분 다 5% 이상인데 반해서 일본은 금리가 1% 이하에서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금리 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자국의 국채를 팔고 수익률이 높은 미국의 국채라거나 혹은 경쟁국의 채권 내지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만큼 주요 경쟁국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해외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 팽창 속도보다 엔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방출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일본 내 엔화 발행량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어느 정도 많은 돈을 풀어냈냐 하면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9조 6천억 달러, 미국의 달러는 8조 9천억 달러, 위안화가 지금 한 6조 3천억 달러, 엔화가 한 6조 2천억 달러에서 이 4개 통화의 총액이 31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많은 돈이 풀린 거냐 하면 2007년 대비 약 600% 이상의 통화 팽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 이전만 해도 한 8, 9천억 달러였던 게 지금은 한 9조 달러 내외이기 때문에 10배 이상, 곧 1000% 이상 팽창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가 이렇게 유동성의 팽창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세계 국제 결제 시스템은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해서 세계 각국은 각국의 통화를 서로 교환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011년도에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란을 퇴출시킵니다. 이때 정작 놀란 거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화들짝 놀랐어요. 미국한테 밑보이면 언젠가는 자기네 나라들도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그들 스스로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중국이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CIPS를 만들고 이듬해 러시아는 루브라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즉 기존 스위프트의 독점 체제에서 이제는 다원화된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해에는 미국이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의 루블마저 퇴출시킴으로써 이제는 이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미국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서 그들만의 공동통화, 즉 단일 통화를 쓰자는 그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3년에 걸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면서 초기 년도에는 5개 도시에서 그 다음에는 지역을 넓혀서 이제는 홍콩이나 해외 쪽까지도 겨냥을 하면서 내년서부터는 이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지금의 법정통화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송금 수수료가 적게 들고 송금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이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송금하는데 빠르면 몇 초 내에 송금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휴대폰끼리만 부딪히기를 해도 위안화가
결제되고 거래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일수록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1대1로 선상에만 해도 64개국의 개발도상국들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전망하기로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후에는 CBDC를 채택하는 국가가 적어도 24개국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빠른 속도로 쓰이게 될 겁니다. 즉 각국이 이렇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지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러나 우리 원화나 혹은 유로와 엔화 같은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하려면 이거를 은행에 갖다 주고 디지털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점진적인 화폐 개혁이 이제 동반됩니다. 즉 세계에는 이렇게 양성화된, 즉 바깥으로 노출된 떳떳한 돈이 있는가 하면 이 지하 경제에서 숨어 다니는 겉으로 양성화되지 못하는 돈들이 자그마치 세계 경제 규모의 약 20%에 달한다라고 IMF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일수록, 즉 후진국일수록 그 양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은 이 CBDC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아프리카나 혹은 중앙아시아, 특히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이거를 빨리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이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